어찌됐든 지금 오늘 보면 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네. 그리고 오후에 동탄으로 가거든요. 그래요? 동탄이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 아닙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 지역구라고 정했을지 정했을지 아니면 뭐 이제 IT 관련된 네, 이제 이런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제 캠페인은 초지일관, 후보는 중도 통합 경제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동탄이 이제 IT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캠페인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방문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네. 이제 이재명 후보 뭐 이준석 견제 뭐 이렇게 나올래나 모르겠어요. 동탄을 그러니까요. 동탄을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오후에 판단하진 않았을 네. 거라고 어쨌든 보입니다. 오늘 동선이 이제 청계광장 이후에 판교 넘어서 네. 동탄 넘어서 대전 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판교에서 대전 가는 그냥 경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동 경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가서 뭐 어떤 그 장면인데 가는 데마다 인산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사실은 정당에서 조직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뭐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사인 이거 받으러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낮다, 네. 비호감도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KBS가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한 조사에서도 보게 되면 네. 이재명 후보의 뭐 호감도가 제일 높아요. 지금 KBS 조사에서 KBS 조사에서 네. 뭐 50% 넘어가고 예. 뭐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30% 정도, 이제 이준석 후보는 20%대. 호감도가. 예. 그러니까 호감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인지도. 뭐 알아야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지도. 네, 인지도 다음에 이제 호감도예요. 호감도. 먼저 관심이 가고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지지예요. 지지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투표로 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호감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그 레인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인 것인데 그 부분이 이재명 후보 이제 호감도가 다른 두 명의 후보보다 월등히 이제 높은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많은 경우 뭐 이제 그게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는 호감도가 이제 낮아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전 그렇게 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 지표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현장을 이제 쭉 취재 다녀보면은 이제 그 몇 명의 그 풀 취재단 기자들 뭐 수고는 하는데 그 메시지는 담는데 저는 끊임없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악마화 이거를 이끌고 갔던 보수 언론 보수지들이 끊임없이 뭐 막 의구심을 제기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선거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대선 캠페인이 승부가 사실은 이제 어떤 변수들이 지금 이후에 있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되고 뭐 이제 집권하게 된다 네. 하게 되면 어쨌든 요 과정이 단순한 이제 캠페인의 과정이 아니라 집권 이후에 네. 어쨌든 국정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어쨌든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 네. 이제 나은 이제 캠페인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이후에 이 투표율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좀 투표율 얘기하긴 이른 부분이긴 한데 네. 투표율이 이게 아슬아슬하면 결과가 불확실할 때 투표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안 봐도 결론을 알고 있으면 이제 네. 영화 잘 안 보는 것과 마찬가지 예.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투표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미국의 뭐 대통령학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한테 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제일 중요해요. 네. 의회 내 여당 의석수. 그게 워낙 안 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당선 때 득표율 중요시하거든요. 네, 미국 네. 같은 경우에. 그럼 당선 때 득표율이 낮게 되면 계속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공격에. 당신이 실제로는 투표를 고려해서 국민 유권자는 네. 몇 퍼센트만 당신을 지지했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잘 보면은 어떤 집권제 중반 정도 가잖아요. 네. 반대쪽에서 얘기합니다. 투표율이 만약에 50%였어요. 투표율이. 근데 지지율이 50%를 얻었어요. 전 국민의 25%만 지지했어요. 75%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고 공격을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한 70% 되고 예. 만약에 50% 했다고 35%만 예. 지지하고 나머지 65%는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반대쪽 야당 주장을 할 수가 있구나. 공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될 때 투표율을 높이고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네.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중요하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더불어민주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또 중요한, 중요한 캠페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느냐. 아마도 그거 신경 쓰지 예.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윤희용 대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투표 꼭 할 거예요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물어보면 예. 투표할 거라는 것은 거의 이제 100% 육박하고요. 예, 95% 맞아요. 육박하고요. 거기서 거짓말 너무 많으니까 예. 반드시 투표하겠다를 또 추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보면은 뭐 80% 후반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에서 15% 빼야 됩니다. 빼야 된다. 예. 근데 어쨌든 저도 현장에 가보면 많은 시민들께 이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네, 꼭 합니다. 투표 안 한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딱 한 명 봤어요. 포천에 계신 어느 시민인데 그동안 투표했는데 투표해도 별로 자기 생활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거예요.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너무 높아졌는데 정치에서 투표해봤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투표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딱 한 분 계셨고 대체로 다 투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독도는 계십니다. 우리 땅이죠. 그런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독도는 그래서- 우리 땅이죠. 그래서 네.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캠페인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위기다. 네. 뭐 이제 나중에 막판에 저쪽에 결집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이번에 투표는 이제 의미가 좀 남다르다 이런 것들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투표율이 이 정도 돼서 뭘 하게 되면 어떤 정책들을 좀 하겠다 바로. 네. 뭐 이렇게 연계해서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들 네. 이제 그러면 100일 안에 뭘 하겠다, 예. 뭐 10일 안에 뭘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투표하는 것과 어떤 정책의 추진, 혜택이 있는 것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 10시가 넘어버려 가지고 뭐 그래도 이거는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리얼미터 조사 네. 결과에 보면 55.8 정권 연장은 39.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NBS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52, 정권 연장이 39. 그리고 중도에서는 중도가 계속 이게 높은 것 같아요. 61% MBS 조사입니다. 지난주 61%가 정권 교체에 더 소구가 있다.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놀라운 조사는 뭐냐면 이제 반 이재명 빅텐트 연합 구상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 JTBC 조사죠. 예, JTBC에서 예. 동의하지 않는다가 53, 동의한다가 31%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만 봤을 때 네. 동의한다 48이었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1%였어요. 세상에. 놀라운 결과.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동의한다가 당연히 이제 보수층이니까 높은 것이었는데, 네. 예. 그런데 뭐 40%가 넘게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론 이제 다른 조사들에서는 뭐 30%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 단일화 뭐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전체 빅텐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층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확실하게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정도 되면 동력이 사실은 이게 지금 붙기 힘든 거거든요. 이 정도 수치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시간도 지금 없고요. 29일이 사전 투표 시작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빅텐트를 한다. 예, 사실은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빅텐트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예. 예. 근데 김문수 후보의 지향이 워낙 극우이기 때문에 네. 한다면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한다면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저 황교안 부총리 이제 두 분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니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네. 빅텐트? 그거는 빅텐트는 아니고 마이너스 텐트다. 네. 네. 그건 참호는 참호. 참호? 그래서 왜냐면 이제 밑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참호 파고 아마 그 밑으로. 정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어, 네. 제가 봤을 하여간 뭐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